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 3개 종목 중에서 2종목을 조금 허무하게 보내게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과연 청약을 할 만할 것인지, 괜찮을지 내용을 좀 미리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랜만에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자율주행의 눈을 책임지는 주요 센서 중에 하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자율주행의 주요 센서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각각의 기능과 장단점이 다 달라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주변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고요.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물체에 대해서 질감이나 색상까지 구분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둡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인식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장거리 측정에 있어서는 취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레이더는요, 전자기파를 활용을 합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나온 전자파는 이 주변 물체와 부딪히면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돌아온 반사파를 분석해서 주변 물체의 이동 방향과 거리, 속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기파를 사용을 하니까 날씨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해상도가 좀 낮아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직선 거리만 측정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파장이 짧은 대신에 넓고 정밀하게 주변을 인지하는 게 이 라이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거리 정확도가 매우 높고요. 3D 맵과 같은 입체적인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서 원근감, 형태, 거리, 속도 인식까지도 가능하게 한대요. 하지만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날씨에는 취약하고 또 크기도 크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무엇을 개발을 하느냐? 바로 레이더예요. 얘기했듯이 기존의 레이더 센서는 해상도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객체 인식 측면에 있어서 물체의 유무만 판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런 단점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4D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4D 이미징 레이더는요,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를 수평과 수직으로 배치해서 물체의 대략적인 모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거래요. 물체의 가로, 세로, 높이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4D라는 게 의미가 여기서는 3차원 객체 인식에 더해서 속도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D 이미징 레이더를 적용을 하면 기존 레이더 대비해서 오인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가 있고, 카메라나 라이더 센서에 비해서 날씨 조건에 굉장히 강인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고성능, 초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제품은요, 사물의 형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대요. 이미 글로벌 OEM이나 탑티어 회사들로부터는 4D 이미징 레이더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지가 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비균일 안테나 설계가 경쟁사와는 가장 차별화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테나를 배치할 때 간격을 비균일하게 놓도록 설계된 안테나라고 해요. 이 방식을 활용해서 적은 개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하고도 경쟁사와 동일한 성능의 각도와 해상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AI 기반의 사물인식 알고리즘도 적용을 시켜서 고해상도의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런 좀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런 트랙 레코드들이 있더라고요. 2022년 3월에 GM과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레이더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고, 3개월 만인 같은 해 6월에는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트랙 레코드 덕분인지 올해 3월에는요, 국내 탑티어인 현대모비스랑도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기술력은 이런 톱티어 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좀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근데 자율주행 시장은 본격 개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딱 봐도 회사가 당장 돈을 벌기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으로 전방 시장을 좀 넓히고 있더라고요.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특수 차량용 레이더가 있어요.
쓰레기차나 특수 장비차에 붙어서 전후방 감지와 운전자 시야 바깥의 장애물들을 좀 감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배달용 드론뿐 아니라 농약 살포 드론이나 유해 드론, 유해 드론은 적 유해 드론의 침입 시에 방어용 드론에 장착이 돼서 유해 드론을 추적하거나 격추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데, 날씨가 안 좋을 때 적이 되는 드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이더 제품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요, 비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회사의 제품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병원에 낙상 징후가 포착되는 환자를 미리 캐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레이더 제품이 또 적용이 됐고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의 교통량까지도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도 이게 적용이 됐고, 그리고 지하철 8호선과 9호선, 화장실의 내실 감지용으로도 적용이 됐대요. 단순히 제실 감지뿐 아니라 사람이 있는지 사용 중인지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가 있어서 생활 안전 케어 시스템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정유회사의 유량 측정이라든지 스마트 가전제품 이런 데에도 쓰이고 있대요. 아무튼 굉장히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근데 매출 비중을 보시면 현재는 특수 장비차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자율주행의 비중은 아직은 확실히 가장 낮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수출 비중이 높더라고요. 22년에는 66%, 23년 1분기에는 75%. 레이더 산업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뭔가 앞으로 사용자 편의나 안전에 대한 의무감이 증가한다면 국내에서도 수요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아무래도 회사는 자율주행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초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자율주행에 오직 카메라 센서만 고수하던 테슬라가 이제는 레이더 센서까지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레이더를 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때문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카메라 센서 하나만으로는 자율주행이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어떤 기술이 주류가 될 것인지, 세계의 센서 중에 어떤 게 주류가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자율주행 시대를 지금 준비해 나가는 현재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센서가 좀 조화롭게 모두 성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센서를 좀 조합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카메라 플러스 레이더라든지. 네. 이렇게 카메라만 적용했을 때의 한계, 레이더의 중요성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회사의 성장에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근데 아직 실적은 물론 엉망이겠죠. 적자 지속, 작년에는 당기순 손실 7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말에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되면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금이 늘어났을 테니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보시면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재는 우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를 해볼게요. 총 222만 주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5,800원에서 6,8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151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09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 진행이 됐을 거고요.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건데 광복절을 끼는 바람에 환불까지는 무려 5일이나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92% 정도. 20%대라서 확실히 낮은 편이긴 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272억 원.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1.96%가 존재합니다. HL 만도랑 기타 소액 주주들이 되겠는데요. 기타 소액 주주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아마 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 투자 단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벤처 금융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전부 자발적 보호 예수에 동참해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FI들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데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그냥 제가 참고차 한번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일부 발행가액이 공모가 밴드인 5,800원에서 6,800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 또 이런 게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이 공모가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84만 6천 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의무 보유가 없이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은 20만 6천 주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 중에 1.39%에 해당하고요. 행사 가격이 1,143원, 2,196원 이렇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한번 살펴볼게요. 유사기업으로는 모트렉스, 영화테크, 유니크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딱히 자율주행 관련이라기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 이들의 평균 PER은 17.73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은 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고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회사가 이 매출 추정치를 어떻게 잡아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율주행 쪽 레이더 매출이 24년부터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24년부터 급증해서 25년에 팍 늘어나고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회사 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근거는 이겁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현대모비스랑 GM과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이게 개발 계약인 거고요. 아직 양산 수주 계약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수주 확률을 70% 정도로 잡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과 가격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GM은 수주 확률을 10%더 높게 80%로 잡았는데 수주 유력 단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개발 과정이 총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3에서 5단계쯤 진행 중에 있고 고객사의 장착 테스트 만족도가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들이 성공을 못하게 되면 추정치는 정말 하등,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 현대모비스나 GM 이런 탑티어 회사들로부터 레퍼런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파두가 메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게 조금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또 기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면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개발 계약이 좀 선행이 됐던 다양한 다른 회사들과는 양산 계약까지 이끌어냈다는 전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GM과 현대모비스와도 양산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고는 해요.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요. 기관들이 과연 이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좀 간접적으로 평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미래 추정치 기반이라서요. 할인율을 좀 통 크게 적용한 것 같기는 해요. 51.39%에서 43.01%. 근데 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는 없겠고요. 최근에 상장한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업체들 2개를 저는 참고해 봤습니다. 퓨런티어는 차량용 센싱 카메라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넥스트 칩은 센싱 카메라에 필요한 고화질 영상 신호 처리 및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8월 7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퓨런티어와 넥스트칩 모두 2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퓨런티어는 최근 4개 분기 기준 순이익 72억 원을 달성을 했지만 넥스트칩은 224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작년에 77억 원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하단 기준 시가총액은 861억 원,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009억 원 정도거든요. 혹시나 이 친구도 퓨런티어나 넥스트칩처럼 시가총액 2천억 원 정도를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상승 여력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2배. 그래서 사실 최근에 미래 가치를 막 땡겨온 공모가들은 시장에서 좋게 평가받지를 못하는 분위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한 잘 소화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건은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공모가 밴드와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유통시총이 200억 원대이면서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라
공모주로서의 어쩌면 좀 기본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뒷받침만 된다면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GM의 그 수주를 따낼 수가 있다면 정말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환불까지 5일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기대 수익을 좀 잡아보고 파킹 이자 대비해서 과연 나을 것인지 비교해서 판단하는 건 필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55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어요. 균등 물량은 27만 7,500주가 되겠고요. 계좌는 9일까지 개설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일반 등급 한도는 2만 7천 주까지. 상단 기준 9,180만 원까지는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자, 공모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외출 이번 주엔 조금 조심하셔야겠고요.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